8. 랜돌프 기자. 센트럴 신문사의 랜돌프 기자는 신문에 낼 뉴스를 고르고 있었다. 양미간을 모으고 코를 실룩거리고 있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 하는 버릇이다. 골라낸 뉴스 가운데 얼마쯤 나은 것에 우주에서 온 작은 동물의 괴물이라는 것이 있었다. 워싱턴시의 비글로우 위생관리관은 워싱턴시에 새로운 흑사병이 발생한 것이 얼마 전에 발견된 2마리의 이상한 작은 동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작은 동물은 개구리와 닮았으나 우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착륙하는 우주선에서는 엄중히 주의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 정체불명의 동물 중 한 마리는 워싱턴 시내의 주택지대에서 썩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피부는 거의 광선에 화상을 입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태양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른 한 마리는 개에게 발견되어 물려 죽은 것을 개 주인이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 2마리는 모두 눈이 외눈인데 나중에 발견된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이 있고 어느 정도 검은 빛깔의 피부였는데 태양 광선에 데이지는 않았다. 먼저 발견된 것에는 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아무튼 이것은 지구상의 생물은 아니며 앞으로도 우주항 부근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 이런 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작은 동물의 더욱 이상한 점은 이빨이 쇠로 만든 의치였다는 것이다. 랜돌프 기자는 이 기사를 좀 더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메디슨 편집장이 게재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아무렇게나 좋아. 랜돌프 기자는 테이프에 스위치를 넣고 기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 괴물 동물들은 형제였다. 머나먼 우주 저쪽에서 멀리 대모험을 해온 것이다. 우주선을 만들어 타고 날아오는 2다리 가진 생물들의 고향에는 엄청난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형 개구리의 이름은 조우이며. 여기서 짓거리기를 중단한 것은 책상 위에 우편물 뭉치가 털썩 놓아졌기 때문이었다. 그 우편물 맨 위에 있는 봉투에는 캐더린 데밍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캐더린 데밍? 어디서 들은 일이 있는 이름이군? 형 우주 개구리의 이름은 조우이며 누이 동생 개구리의 이름을 캐더린으로 할까? 이 괴물 개구리 데밍 집안의 남매는 아니 잠깐만 데밍? 아 맞아. 요 전날 사고로 죽은 인공 두뇌센터의 과학위원 데밍 박사의 부인이 캐더린 데밍이었지? 데밍 박사와는 몇 번 만난 일도 있었다. 친절한 과학자였다. 랜돌프 기자는 괴물 개구리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묵직한 그 봉투를 급히 뜯었다. 서류를 건성으로 넘기기만 해도 이런 말들이 눈에 튀어들어왔다. 살아있는 뇌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인공 두뇌센터. 대통령과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뇌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인공 두뇌를 이용하여 세계의 정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험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죽였다고 보이는 과학자의 명단. 이야, 이거 대단한 기사거리다. 이게 사실이면 큰 소동이 일어나서 정부는 야단 법석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랜돌프 기자는 메디슨 편집장 방으로 뛰어갔다. 이걸 좀 보십시오. 신문 전면에 커다랗게 실을 대뉴스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대강 훑어본 메디슨 편집장은 겁을 먹고 말았다. 에휴, 이런 걸 함부로 실었다가는 정부한테 두들겨 맞고 우리 신문사가 깨지고 말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편집장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민 박사가 제게 보내도록 미리 부탁을 한 겁니다요. 에휴, 그건 그렇지만 그 대민 박사가 어쩌다가 머리가 이상해졌다면 어떻게 되겠나? 차라리 이 서류에 적혀 있는 인공 두뇌 센터에 알려서 대답을 들어보는 게 그게 좋을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쓰는 것이 신문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렇지. 그런데 신문사가 그런 일을 하려고 들면 언제나 정부의 심한 방해를 받는다는 거 자네도 잘 알잖아. 정부가 방해하기 전에 항상 편집장님이 먼저 방해했어요. 제가 진실을 기사로 쓰려고 하면 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해고당한다, 해고당한다 하고 그것만 걱정했죠. 서류 이제 돌려주십시오. 제게 온 것이니까요. 이 이상 저는 당신과는 의논하지 않을게요. 왜 이래, 자네? 그렇게 덤비면 쫓겨나는 거야. 좋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나가버리겠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랜돌프 기자는 서류를 끌어안고 편집장실을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자기 책상을 정리한 다음 신문사를 미련 없이 나와버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신문사를 물러나온 랜돌프는 인공두뇌 센터에서 가까운 공원에 있었다. 자주 눈을 들어 거대한 센터의 건물을 쏘아보았다. 그러다가 랜돌프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때 한 대의 차가 질주해 왔다. 노란색의 차였다. 랜돌프는 차에 튕겨 길바닥에 나뒹굴어졌다. 노란 차가 정거를 했다. 한 마리의 벌레를 밟은 정도라는 듯이 노란 차에서 새 사나이가 천천히 내려왔다.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달려왔다. 경찰들은 랜돌프의 시체를 병원차에 실은 후 노란 차를 호위라도 하듯 군중들 속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노란 차와 경찰차는 서로 신호를 하고 헤어졌다. 경찰차는 워싱턴 경찰서로 돌아가 버렸다. 워싱턴 경찰은 공원 앞에서 사고를 일으킨 노란 차를 놓아주라는 정부로부터의 지급 통보를 받고 그대로 했을 뿐이었다.